오늘날 우리들은 과거와는 다르게 제철이나 산지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음식물들을 마음대로 맛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교통의 발달 등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오늘 소개할 것의 영향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들 전쟁 혹은 자연재해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먹는 비상식량을 떠올릴 때 라면과 더불어 이것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보관기간이 긴 편이고 외부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소개할 것은 바로 통조림입니다. 통조림을 소개하기 이전에 통조림의 아버지격인 병조림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18세기 프랑스, 니콜라 아페르라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페르는 가난하게 태어나 어릴 적부터 공부를 하는 대신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일을 한 지 10년, 아페르는 드디어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1805년 어떻게 하면 음식을 잘 안 썩게 할까? 내 머리론 도저히 안 되겠어. 공모를 해봐야지. 당대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이 무려 12,000프랑을 상금으로 내걸고 식료품 저장과 포장 방법을 공모했습니다. 그 당시엔 오랜 항해를 하는 선원들이나 군인들의 식품을 썩지 않게 보관하는 것이 큰 고민이었습니다. 공모 소식을 들은 아페르는 이미 요리사로 일할 때 식품 보존 방법에 관해 많이 실험하고 노하우를 체득했기 때문에 아주 자신에 차 공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806년 파리 산업 박람회에서 아페르는 병에 담긴 과일과 채소를 선보였습니다. 그렇게 병조림이 처음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온 병조림은 나폴레옹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병조림 덕분에 음식물의 장기간 보존이 가능해지고 조리기구가 필요 없어져 취사시간이 간소화되므로 행군 속도 증가 등 여러 이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조림은 유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쉽게 깨지고 무게도 꽤 많이 나가는 등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1810년 영국, 피터 듀란드라는 한 기계공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병조림을 먹어야지. 이런 젠장? 또 깨졌네? 안되겠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어. 그리고 그는 병조림의 문제점들을 해결한 용기를 개발했습니다. 바로 통조림입니다. 초기 통조림은 음식을 가열해 살균한 뒤 양철을 오려서 납땜에 만든 용기에 넣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 양철 용기를 캐니스터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오늘날 캔의 어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용기도 가끔 캔에서 음식이 새거나 납중독에 걸리는 등 문제점이 존재했습니다. 이후 강철에 양철 코팅을 한 재질에 밀봉을 더 단단히 한 용기를 사용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캔 따개가 나오기 전 초기 통조림은 열기 아주 어려웠습니다. 칼이나 송곳 같은 뾰족한 걸로 뚜껑을 조져버리거나 전쟁터에서는 총으로 쏴서 여는 일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1855년 드디어 최초의 캔 따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866년 옛날 스팸에서 볼 수 있는 트위스트 키 캔 따개 방식이 특허를 받고 곧이어 1870년 가장자리를 더 쉽게 조질 수 있는 회전식 휠 캔 따개가 나왔습니다. 1959년 드디어 원터치 캔이 개발되고 1975년 우리가 오늘날 흔히 사용하는 원터치 방식에 가장 근접한 형태의 따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기존 방식에 비해 비교적 안전해서 안심 따개라고 불리는 이지피 로프리드, 줄여서 EPOL 방식의 따개가 사조 참치를 시작으로 점점 사용되어져 가고 있습니다.